옛날 옛적 조선시대 쟁쟁한 권세를 자랑하는 명문가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댁에는 하명이라는 머슴이 하나 있었는데 어딘가 어수룩하고 하는 행동마다 서툴렀으며 말수마저 적어 사람들에게 둔재 혹은 얼뜨기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종종 주인 마님의 잔심부름이나 굳은 일을 도맡아 했지만 그마저도 실수투성이어서 매를 맞거나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허나 그 누구도 짐작 못한 비범한 재주가 하명에게 있었으니 바로 사람의 생사를 가늠하는 신묘한 의술이었습니다. 하명의 어미는 본래 궁중에서도 그 이름을 떨치던 이름난 의녀였습니다. 빼어난 의술은 물론이요 단아한 인품과 고든 심성을 지녀 무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지요. 헌데 간악한 세도가의 음모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어린 하명은 졸지에 홀로 남아 모진 풍파를 겪으며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던 하명은 갖은 고생 끝에 이 댁의 문간방에 겨우 자리를 잡고 이 댁의 소저 설아 아가씨는 마치 유리 세공품처럼 섬세하고 아름다운 아가씨였지만 불행히도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 잔병치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맑은 웃음소리마저도 힘겨워 보일 만큼 가녀린 몸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궁중에 이름난 어이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20회를 채 넘기지 못할 것이라 예견할 정도였습니다. 하명은 그런 설아 아가씨를 남몰래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였지만 하명의 마음속에는 늘 설아 아가씨를 향한 애틋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천한 머슴의 신분으로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이었기에 하명은 그저 멀리서나마 아가씨의 안위를 살피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잠든 척 누워 있다가도 설아 아가씨의 처소에서 잦은 기침 소리가 들려오면 하명은 몰래 일어나 담장 너머를 훔쳐보곤 했습니다. 어이들이 처방한 약재들을 꼼꼼히 기록하고 밤낮으로 고서를 뒤적이며 홀로 의술을 연구하는 것은 하명의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명은 여느 때처럼 설아 아가씨의 처소 근처를 몰래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닫힌 창문 너머로 설아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하명이냐? 소저, 어찌? 괜찮다. 숨지 않아도 돼. 밤마다 이곳을 서성이는 것을 알고 있다. 소저, 송구하옵니다. 그저. 하명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냐? 아니면 내가 아픈 것이 염려되어 그러는 것이냐? 하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가슴만 쿵쾅거렸다. 나는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내 마음은 다 알고 있다. 며칠 뒤 설아 아가씨는 뜰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는 하명을 불렀습니다. 소저. 요즘 날이 꽤 쌀쌀하다. 밤에는 특히 더 추우니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거라.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소저는 괜찮으시옵니까? 하명은 설아 아가씨의 따뜻한 말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괜찮다. 너야말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소인은 괜찮습니다. 그저 소저께서 쾌차하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고맙다, 하명아. 내 정성이 갸륵하구나. 설아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하명의 가슴 깊은 곳까지 따스하게 비추는 한 줄기 햇살과 같았다. 그날 이후 하명은 설아 아가씨를 향한 마음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었고 반드시 아가씨의 병을 고쳐주고야 말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어이들의 약은 별다른 효험을 보이지 못했고 설아 아가씨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명은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낮에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밤에는 깊은 산속을 헤매며 희귀한 약초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고
독초와 짐승의 위협을 무릅쓰는 고된 일이었지만 설화 아가씨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마침내 하명은 오랜 경험과 의서의 지식을 바탕으로 특별한 효능을 지닌 약초들을 조합하여 자신만의 비방을 만들어냈습니다. 밤낮으로 약초를 다리고 빻고 섞기를 수없이 반복한 끝에 조심스럽게 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밤 아무도 몰래 설화 아가씨가 잠들기 전 마시는 차에 자신이 만든 약을 조금씩 다 넣었습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 하명은 늘 조심 또 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설화 아가씨의 병세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백했던 뺨에는 옅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밤새도록 그치지 않던 마른 기침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맑은 날에는 뜰을 거닐며 햇볕을 쬐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물론 설화 아가씨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이 변화의 이유를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이들의 처방이 뒤늦게나마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 굳게 믿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화 아가씨의 병세가 갑작스럽게 악화된 것입니다.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마저 혼미해져 갔고 곁에서 지켜보는 이들의 애간장을 녹였습니다. 네로라는 어이들이 모두 달려와 진맥을 하고 온갖 귀한 약재들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설화 아가씨의 아버지인 대감마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빠져 이제는 신령님께 빌고 또 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명은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주 오래된 고서에서 백설영지화라는 신비로운 약초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년설이 뒤덮인 험준한 산꼭대기, 그 중에서도 가장 춥고 외진 곳에서만 자생한다는 이 영지버섯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명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백설영지화를 찾아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여정이었지만 설화 아가씨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명에게는 오직 꺼져가는 설화 아가씨의 생명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험한 산길을 헤맨 끝에 하명은 마침내 백설영지화가 자생한다는 험준한 산 정상 부근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눈 덮인 산길은 보기보다 훨씬 더 위험했고 매서운 칼바람에 몸을 제대로 가누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발을 헛디딘 하명은 순식간에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싸늘한 냉기에 간신히 눈을 떠보니 하명은 어느 낡은 초가집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다행히 뼈가 부러지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도사 한 분이 하명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저는 분명히 절벽에서. 하명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정신이 드느냐? 나는 이 산에 기거하는 도사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너를 발견하고 거두었느니라.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꽤 오랫동안 정신을 잃고 있었느니라. 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근처에서 백설영지화라는 하얀 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명은 자신의 몸보다도 백설영지화의 행방이 더 궁금했다. 백설영지화. 그 귀한 것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명은 도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모시는 설화 아가씨의 딱한 사정과 백설영지화만이 아가씨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간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험한 곳까지 오게 된 연유를 털어놓으며 제발 자신을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명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도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눈빛에서 진실함과 간절함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거는 그 마음이 갸륵하구나.
전부터 이 산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지. 아주 오랜 옛날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슬픔에 잠긴 한 남자가 이 산을 헤매다가 우연히 백설영지화를 발견하고 그 꽃의 힘으로 여인을 살려냈다는 전설. 도사님, 제발 그 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습니다. 허나 백설영지화는 신령스러운 기운을 품고 있어 함부로 채취하면 그 효험을 잃게 된다. 욕심이나 사사로운 마음을 품고 채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느니라. 오직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채취해야만 그 약효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느니라. 제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소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좋다. 내 정성이 갸륵하니 내 너에게 비법을 전수해 주마. 하지만 명심해야 한다. 백설영지화는 오직 타인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도사는 하명을 기특하게 여겨 백설영지화를 온전하게 채취하는 비법과 그 약효를 극대화하는 특별한 조제법, 그리고 약을 다룰 때 지켜야 할 금기 사항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하명은 도사의 가르침대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백설영지화를 채취한 후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약을 다렸습니다. 혹여나 약의 효능이 떨어질까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조심 또 조심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약을 하명은 직접 설화 아가씨에게 올렸습니다. 기적은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사흘 후 설화 아가씨는 마치 거짓말처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맑은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고운 목소리로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으며 가녀린 몸으로 뜰을 거닐며 꽃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화 아가씨가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은 후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눈부시게 푸른 하늘과 지저귀는 새들의 맑은 노랫소리, 뜰에 흐드러지게 핀 꽃들의 향긋한 내음,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의 풍경들이 새삼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설화 아가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어이들은 자신의 병이 불치에 가깝다고 했고 그들이 처방한 약은 전혀 효험을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마치 기적처럼 자신의 병세가 호전될 수 있었을까? 어느 날 설화 아가씨는 자신의 처소 깊숙한 곳 오래된 책장 구석에서 우연히 낡은 책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역대 어이들이 자신에게 처방했던 약재와 복용법이 상세하게 기록된 일종의 병상일지였습니다. 설화 아가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며 최근의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책자의 마지막 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최근 며칠 동안 마셨던 차의 성분이 어이들이 처방한 약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기록에는 낯선 약초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효능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구나. 분명 어의 영감은 전혀 다른 약재들을 처방했는데 이 약재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어째서 내 차에 이런 약재들이 들어갔던 것이지? 강한 의구심과 불안감이 설화 아가씨를 휩쌌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어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설화 아가씨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처소를 나섰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늦은 밤 인적이 끊긴 부엌에는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설화 아가씨는 늦은 시간까지 홀로 약탕기 앞에서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다리고 있는 하명을 발견했습니다. 하명의 옆에는 낯선 풀과 약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명아, 이 밤중에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송구합니다. 소저, 천한 소인이 감히 소저께. 하지만 소저께서 쾌차하시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다른 뜻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명은 고개를 숙인 채 용서를 빌었다. 설화 아가씨는 하명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그동안 어이들의 처방 덕분에 병이 나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것은 차가운 의술이 아니라 하명의 뜨겁고 헌신적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설화 아가씨의 병세가 갑자기 호전된 것을 의아하게 여긴 것은 하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감마님 또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끼고 은밀하게 사람을 시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이고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랫동안 가문에 충성을 바쳐온 누구보다도 신뢰했던 가신 중 한 명이 설화 아가씨의 병을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하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간악한 자는 어이와 결탁하여 설화 아가씨에게 독이 든 약재를 조금씩 아주 교묘하게 처방해 왔습니다. 설화 아가씨가 서서히 죽어가는 동안 그는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재산을 빼돌리고 결국에는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명이 목숨을 걸고 구해온 백설영지화로 설화 아가씨가 기적처럼 살아나면서 그 추악한 음모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대감마님은 분노에 휩싸여 영모를 꾀한 가신과 그와 결탁한 어이 그리고 그 일당을 모두 잡아들여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했습니다. 하명은 가문을 위기에서 구하고 설화 아가씨의 목숨을 살린 공로를 인정받아 더 이상 천한 머슴이 아닌 정식으로 설화 아가씨 곁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되었습니다. 대감마님이 영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하명의 신분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명은 단순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궁중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어에 그 중에서도 뛰어난 실력으로 왕실의 총애를 받았던 어이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명의 아버지는 뛰어난 의술뿐만 아니라 강직하고 올곧은 성품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 또한 늘어갔습니다. 결국 하명의 부모는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어 간악한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하명은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채 멀리 도망쳐 나와 신분을 숨기고 머슴살이를 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영모 사건을 조사하던 중 우연히 하명의 과거에 대한 단서를 발견한 대감마님은 끈질긴 추적 끝에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명이 바로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옛 친구, 즉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어이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명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궁궐 안팎으로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억울하게 죽은 어이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임금께서 친히 하명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바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그 어이 아들이란 말이냐? 전하, 소인이 바로 불충한 죄인의 아들 하명이옵니다. 하명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들라. 내 아비는 죄인이 아니다. 그는 진정한 의원이었다. 그리고 너 또한 내 아비 못지않은 훌륭한 의술을 지녔구나. 설화 공주의 목숨을 구하고 가문을 위기에서 구해낸 내 공은 실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임금께서는 하명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의 아버지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명의 뛰어난 의술과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정식으로 궁중의 어이로 임명했습니다. 하명은 마침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백성을 위해 의술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지만 하명은 여전히 설화 아가씨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감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떠나
오랫동안 가슴속 깊이 품어온 연모의 정이 너무나 숭고하고 컸기에 혹여라도 자신의 경솔한 마음이 아가씨에게 누가 될까, 행여 아가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설아 아가씨의 행복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설아 아가씨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명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명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백설영지화를 찾아 나섰던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이전, 하명이 밤마다 몰래 자신의 처소를 맴돌며 걱정 어린 눈빛을 보내던 그 순간부터 아가씨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명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맑은 달빛이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설아 아가씨는 잠 못 이루고 뜰을 거닐다 홀로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하명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나지막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하명아, 아니, 이제는 너의 영감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이 밤에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하고 있느냐? 혹 내가 모르는 근심이라도 있는 것이냐? 소저. 하명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달빛 아래 비치는 아가씨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하명은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아직도 내가 어려운 것이냐? 우리는 이제 그런 신분이나 과거 따위는 따지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아니더냐? 우리는 서로의 목숨을 구해준 그런 특별한 인연이 아니더냐? 소저. 소희는 감히 소저를 어찌. 하명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하명아. 내 마음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 마음도 너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소저. 그것이 정말이십니까? 하명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오랜 시간 동안 홀로 간직해왔던 연모의 정이 드디어 아가씨에게 닿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렇다, 하명아. 내 신분이 무엇이든 과거가 어떠했든 그런 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내 생명을 구해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은인이며 내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연모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다. 설아 아가씨는 붉어진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더 이상은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소저. 정말이십니까? 꿈은 아니겠지요. 하명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중얼거렸다. 꿈이 아니다, 하명아. 내 마음은 진심이다. 내가 비록 머슴으로 살았고 지금은 어이가 되었지만 그런 것은 상관없다. 내게는 오직 너뿐이다. 너의 따뜻한 마음, 너의 굳은 의지, 그리고 나를 향한 그 깊은 사랑, 그 모든 것이 나를 살게 했고 나를 너에게로 이끌었다. 설아 아가씨는 하명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하명과 설아 아가씨의 사랑은 신분과 과거의 아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편견을 넘어선 진실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는 이미 온 나라에 널리 알려졌고 백성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습니다. 임금께서도 두 사람의 깊은 마음을 어여삐 여겨 기꺼이 혼인을 허락하고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명은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잃어버렸던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백성을 위한 인수를 펼치는 모두가 존경하는 참된 어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백성을 위한 의로운 삶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행복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명의 순수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